그래서 현재 그 세무감사 동향을 보면은 매년 트렌드가 좀 틀립니다. 과거 제가 처음 30년 전 일할 때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돼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무감사라 그러면 100% 사람이 나옵니다. 요즘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게 전산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무실에 앉아서 편지를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질문을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가 옵니다.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세무감사라는 게 그러면 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남들은 안 나오는데 나왔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세무감사가 나와서 세무감사한테 매번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왜 나온 거냐? 그러면 이제 열의 9은 대부분 세무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랜덤이다. 뭐 운이 나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 그룹을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랜덤은 될 수 있겠죠.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 그룹에 들어가는 건 랜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상식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요. 또 내가 이런 그룹에 들어가는구나를 알면은 준비를 미리 해야죠. 세금 보고할 때도 어느 분보다 더 신경 써야 되고 누가 이 소명자료 요청했을 때 내가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요즘 동향을 이렇게 보면 부동산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사고 팔고 그리고 뭐 한 해 여러 채 보유했다가 팔고 단기로 보유하고 어떤 분들은 막 주거주지 같은 경우 면세가 되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집을 바꿔가면서 주거주지 지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면세받고 또 옮기고 이런 경우 실제로 집을 이사를 한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대팔 목적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는 정부가 거주 목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지. 그런 경우도 가끔 세무감사를 보고요.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분들은 볼 확률이 높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취득하고 그걸 레노베이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봤던 거는 세무감사가 왜 나왔느냐고 했을 때 그 감사는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분의 소득이 그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의 평균 소득보다 터무니없이 소득이 적다. 집값이 높은 이 지역에 2번씩이나 사고 판 게 있다.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소유를 하고 그걸 운영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세금 보고하는 금액이 적대면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감사 대상의 군에 들어가는구나. 세금 보고할 때 내가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게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부동산 전매 같은 경우는 개발회사에 가서 모든 정보를 받습니다. 세무서가. 그래서 전매 같은 거 잘 보고하셔야 되고요. 보고되지 않는 자금의 출처나 해외 송금 충분히 정보가 알 수 있다고 했죠. 정보가 자료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보고되지 않는 국내 해외 소득 및 자산 이것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개의 정보가 합쳐지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는 게 정부 보조금 코비드-19 때문에 받았던 보조금들 있죠. 이거 지금 감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청할 때는 쉽게 줍니다. 신청 자격 조건 자체가 컴퓨터 yes, no 하고 그냥 넘어가면 화면 넘기면 막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입니다. 캐나다 문화는 일단 믿고 가기 때문에 쉽게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지나면 이제 감사를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RRSP하고 TFSA, 이번에 새로 생긴 FHSA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살 수 있는 금액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매년 정해진 한도액 금액만 살 수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TFSA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니까 1년에 12%인데 몇 년 동안 오버된 것도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지금 벌금 나온 게 돈만 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서 살 때는 한도액을 확인하고 그 법을 잘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최근에 많이 보고요. 그리고 손실은 잘 보고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소득공제 받으니까. 손실 이월금 사용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손실 나서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다음에 세금 낼 거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고를 잘 하고 그대로 손실 난 건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또 이런 경우는 세무감사의 또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한 해에 난 거 이런 건 괜찮지만 여러 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랬을 때는 세무감사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군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소유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도 과도하게 받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환불금액 신청도 심하게 많이 하는 경우 세무감사의 대상이 됩니다.